관장님 오랫동안 미술계에 계셨는데 늦게라도 사재를 털어서 그렇게 개인적으로 미술관을 건립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그 화가들은 누구나 평생 그림을 그리면 자기 작품을 어느 한 군데 모아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그 소망이 있어요. 나도 평생 그림을 그리면서 작품이 그럭저럭 모인 게 한 700점에서 800점 정도. 뭐 바깥으로 나간 작품도 많이 있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작품이 그렇게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존하고 사람들에게 감상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그로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기쁨을 줄 수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을 어떤 화가나 해요. 나 역시 그런 생각을 해오던 중에 마침 이 대부도를 알게 됐는데 대부도는 공기가 굉장히 맑고 그리고 여기에는 그 공해가 거의 없어요. 사람들이 살기가 좋고 이런 하나의 그 문화적인 공간이 있으면 굉장히 대부도를 가치 있게 그렇게 그 사람들이 대부도를 즐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대부도에다 미술관을 세우게 됐는데 미술관이라는 것은 수입이 없잖아요. 내가 자비로 모든 그동안에 있었던 그 재산을 다 투자해가지고 미술관을 만들었지만은 운영하기에는 여러 가지 힘이 들고 말하자면 좋은 미술관으로 성장시키고 싶어도 힘이 모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쪼록 내가 미술관을 세운 이상 이 미술관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그 영향을 주고 미술에 대한 그 접근을 쉽게 하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어떤 행복한 느낌을 줄 수 있었으면 미술관을 세운 그 보람이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네, 관장님 작품을 크게 3기로 나뉘잖아요. 그래서 각 그 기수별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내가 지금 그럭저럭 나이가 한 80대였는데 젊을 때부터 그림을 시작해서 우리가 한참 미술대학을 졸업할 무렵 그 시대에는 한국에도 현대미술이라는 그런 바람이 들어와서 모든 화가들은 현대미술을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작가, 화가가 돼가지고 미술계에서 어떤 성공을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은 물론 아카데미크한 쪽을 선택하는 것이 성공을 하기에 쉽기 때문에 그런 그 아카데미크한 화풍을 쫓아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 외에 젊은 사람들이 많은 그 화학도들은 새로 들어 밀려온 추상미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내 자신 추상미술을 하되 어떤 추상미술을 할 것이냐. 외국에서 들어온 추상미술을 그냥 그대로 뭐 본따고 흉내내고 모방하고 그런 그 추상미술을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한국 사람으로서 뭔가 한국은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도 다른 여러 가지 그 특수한 그 상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국에는 6.25 사변이라는 것도 일어났고 또 한국은 그 이전에 일본 사람들에게 식민지가 돼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지배를 받았고 그런 과정을 겪고 오면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 독자적인 어떤 그 특수성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런 특수성 속에서 특히 이제 한국은 옛날부터서 어떤 유교가 아주 성했던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느껴지는 하나의 그 사회상이라고 할까 이런 것, 그 다음에 그 민속적인 여러 가지 그 특성 이런 것이 합쳐진 한국 자생적인 한국 특유한 어떤 추상, 외국 추상을 그냥 흉내내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우러나올 수 있는 추상 이런 걸 해보려고 굉장히 고민했던 시대에 말하자면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거의 말까지는 난 그 추상미술을 굉장히 파고드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내가 해놓은 추상미술은 그 노력한 만큼 지금 내가 설명한 그런 어떤 성격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어떤 걸 깨달았냐 하면 그런 추상을 하면서 추상이라는 게 약간 공간이나 형태나 이런 것이 화면을 기하학적으로 구축하는 그런 그 경향의 작품을 많이 하는데 나 자신은 한국에 아까 말했듯이 그런 여러 가지 그 쓰라린 과거가 있어서 그런 쓰라린 과거를 통해서 어떤 그 한국 인간의 내면성이랄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어떤 그 고통스러움 이런 것을 뭔가 표현하고 싶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1968년에 일본 동경예술대학 대학원에 유학을 가게 됐는데 그때 가면서 생각한 것이 뭔가 그런 그 인간 내면적인 거 이런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동경예술대학 가가지고 철저히 인체를 하겠다. 그래서 그 모델을 다시 하고 인물을 외부에서부터 묘사하는 게 아니라 외부를 통해서 인간의 어떤 내부를 투시하는 그런 쪽의 작업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 시대가 말하자면 내 그림 세 가지 경향 중에서 특히 중년기에 했던 이브 시리즈라는 말하자면 여체를 통해서 어떤 인간의 이야기를 나타내려고 했던 그 시대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서 처음에는 타이틀을 여라고 해가지고 여 시리즈라고 했지만 그러다 좀 가다가 뭔가 이브라는 말이 좀 마음에 들어서 이브 시리즈라는 그런 이름을 붙이면서 한 30년 가까이 이브 시리즈라는 그런 작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작업은 여체를 모델로 하되 표현 방법에 있어서 뭔가 정문규의 그 독자적인 하나의 그 방법 이런 걸 표현하고 싶어서 그런 마티에를 만들고 화면의 색채는 아까 추상시대에 썼던 여러 가지 황토색이나 흰색이나 갈색이나 이런 색 주조가 아니고 더 색을 생략해가지고 말하자면 조선시대 백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색채 말하자면 약간 회색빛 나는 백색 거기에 철사 같은 걸 가지고 그림을 그린 것 같은 갈색이 기어드는 그런 종류의 색채를 가지고 어떤 인간을 표현하는 그런 시대 그리고 내가 면도칼 가지고 긁어서 만드는 여러 가지 스크래치 방법에 의한 하나의 독자적인 개성적 표현 이런 것을 늘 생각하면서 작품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아주 특이하다. 내가 파리에 가서 개인전할 때도 불란 사람들이 이게 정말 유화냐고 유화 표현으로서는 아주 특별한 그런 표현인 것 같다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 작업을 하다가 내가 뭔가 좀 변화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몸에 병이 났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위암 말기라는 그런 선고를 받고 빨리 수술을 하든지 안 그러면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해서 내가 여의도 성모병원에 가서 꼭 수술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병원에서는 여의도 성모병원에서는 수술해도 별 소용이 없을 것 같다. 너무 늦었다고 하는데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수술을 꼭 받아보겠다. 수술해달라고 해서 수술을 했어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그 감회가 크게 오고 감사함이 오고 말하자면 그 이후에 사는 것은 완전히 덤으로 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시 붓을 들게 됐는데 그때 붓들 때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모든 세상을 아름답게 보고 긍정적으로 보고 감사하게 보고 내가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큰 감회를 느끼고 그렇게 해서 내가 시선이 자연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꽃을 봐도 너무 신기하고 아름답고 나무를 봐도 그렇고
어떤 풍경을 봐도 그렇고 온갖 사물이 그런 자연적인 사물이 다 나에게 신비하고 아름답고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은 그런 어떤 의욕을 주는 소재가 되고 그렇게 해서 그 뒤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나 이제 수술 받은 지가 21년 됐거든요. 21년째 지금 계속 자연을 그리고 있어요. 요즘 그림은 옛날 그림에 대해서 아주 밝고 활달하고 생기가 있고 그런 그림들을 그리고 있어요. 옆에 지금 대작이 걸렸는데 저거 금년 작품이거든요. 금년 작품인데 저 작품 속에서 뭔가 공기 속에 흐르고 있는 바람기 같은 거 이런 것도 하나의 그 어떤 생명력 이런 거하고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하자면 내 일생 동안에 그리는 그림이 그런 3기로 나누어서 그림이 조금 어떻게 보면 연관성 이런 것이 좀 어려울는지 몰라도 평론가들이 대략 내 작품을 보면 그 세 가지를 연결시켜요. 연결시켜가지고 다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형식이 다르지만은 속에 담겨져 있는 거는 뭔가 하나의 그 휴머니티라고 할까 그런 거에서 굉장히 그 공통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내 자신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관장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오랫동안 작품 활동 계속 이어나가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